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모차르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을 거네요. 이 사이클이 완전히 반전되기 전에 혹은 당신이 큰 조정이 오기 전에 강제적으로 언제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다른 지표들을 분석할 거예요. 지금 열려있는 기술적 분석이나 캔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대규모와 초규모 비트코인 보유자 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간의 흐름도 포함해서요. 대규모 보유자는 단기 보유자일 수도 있고 장기 보유자일 수도 있으며 소규모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히 소매 투자자이거나 기관 투자자일 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드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영상 끝에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결론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끝까지 건너뛰고 내 결론을 지켜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예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에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비트코인에 대해 보여줄 후 여러분 각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비트코인에 대해 보여줄 후 여러분 각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죠.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트럼프 취임 시대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가진 캔들 이후로는 강하게 보인다. 이 구역은 일종 파인 프레임 내에서 새로운 닥스권 구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서 랭크를 고려할 수 있어요. 즉 99,000달러 이상의 모든 것들 말이죠. 모든 조정은 랭크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기술적인 배치로 뚫고 나가면 아래로 고정된 이 저점이 깨지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 90,000달러에 가까운 지점으로요. 이 저점이 아래로 고정되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 90,000달러에 가까운 지점으로요. 그래서 이 구역은 꽤 강력해요. 특히 이렇게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자. 이 그래프는 이른바 지현된 시가총액의 신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30일 동안의 기간 내에서요.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줘요. 이 그래프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줘요. 이 오렌지색 곡선이 바로 시한된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30일 동안의 비율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황소시장은 시가총액 증가와 자산 유입으로 진행. 아무도 지금 황소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우리는 실현된 시가총액의 증가가 있어요. 즉 돈이 적극적으로 자산에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분석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돈이 비트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들어오고 있죠. 시장이 균형 상태로 넘어가면 실현된 시가총액의 비율 변화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그냥 지난 30일 동안 화폐량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이 균형 상태를 찾고 나면 새로운 임펄스의 물결이 이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가격과 지표 간의 다소 유사한 다이버전스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후에는 피보나치 기준으로 매우 강력한 조정이 발생하죠. 거기서 피크의 30에서 4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번 경우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혹은 아예 매크로 톱과 완전한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1년에는 모든 게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성장, 그 다음에는 유입 감소, 다시 성장의 물결이 오고 참고로 말하자면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유입 감소와 마지막 작은 성장의 물결이 이어져요. 모든 새로운 돈은 없고 우리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강한 조정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번 경우에는 이 경우 가격이 몇 번의 새로운 피크를 만들어내요. 지표와 다중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면서 이는 매우 강력한 조정으로 이어져요. 2021년에
하락, 즉 지난 30일 동안 실현된 화폐량이 30%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13%로 떨어졌어요. 즉 약 2.5-3배 정도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22%에서 12%로 대략 2배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13%에서 약 4.5%로 떨어졌어요. 즉 대략 3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일종의 균형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발견되었거나 거의 발견된 상태이고 시장은 새로운 임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어쩌면 심지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임펄스가 시작된 건 확실해요. 이건 12월 17일의 정점에서 전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저를 혼란스러운 건 이 그림이에요.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즉 넓게 보면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도 아닌 월간 차트를 보면 여기에는 꽤 큰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블록체인에서도 오랜 불일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간 차트가 아니라 정확히 월간 차트를 보면 여기에는 꽤 큰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블록체인에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불일치는 없었어요. 첫 번째 정점이 그려질 때는 대략 24년 3월에서 4월쯤이고 두 번째 정점은 2025년 1월에 그려져요. 즉 9개월 간격으로요. 9 대 10개월이야. 이건 정말 큰 간격이야. 하지만 그건 있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월간 타임프레임을 본다면 그 다이버전스가 아주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월간 타임프레임에서는 겨우 9 대 10개의 캔들이에요. 이건 저를 좀 긴장하게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임펄스가 심각한 조정점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중요한 언급이에요. 다음 그래프는 7일 이동평균을 적용한 실현된 수익과 손실이에요. 즉, 주간 이동평균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한 거죠. 현재 사이클에서 가격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2017년과 비교하면 다르죠. 수익과 손실이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2017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할 때와는 다르게요. 순수 실현된 수익과 손실이 7일 이동평균으로 약 2억에서 3억 달러로 떨어지면 이건 바닥이거나 그 근처 아니면 바닥 형성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 먼지 같은 임펄스는 바닥이거나 그 근처 아니면 바닥 형성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타도가 올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24년 초부터 지난 1년 동안 대략 비슷한 그림이 있었어요. 즉, 비트코인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올 거예요. 우리는 2억에서 3억 달러 범위로 떨어졌고 다시 그 범위에 부딪혀서 바닥을 형성한 후 새로운 정점으로 올라갔어요. 그 후 우리는 4월에 그 범위에 부딪혔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반등했어요. 그 이후로 시장이 그 지점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총 9개월 동안 지속된 거대한 닥스본을 경험했어요. 2021년에는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황소는 21살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선은 거의 완벽하게 작용했어요. 즉, 임펄스가 있었고 2억에서 3억 달러의 실현된 수익과 손실로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선에서 또 한 번의 조정이 있었고 또 한 번도 같은 선에서 확실하게 있었어요. 모두 유지하지 못했어요. 중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한동안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계속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로컬 바닥을 표시했어요. 우리가 그 지점에 닿았어요. 정확히 그렇죠. 200억에서 300억 달러 범위. 여기서 약 3단어 정도가 있었고 새로운 임펄스의 파도로 넘어갔어요. 즉 다시 실현된 이니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 통합 단계, 즉 낮은 변동성 단계 다 지나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자마자 취임식이 열리면서 이 임펄스가 시작됐어요. 즉, 이 압축이 시작된 거죠. 그녀는 설정되었고 임펄스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했으면 해요. 지금 시작된 이 임펄스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난 지표와는 다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월간 파인프레임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없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지표의 피크는 가격의 피크와 일치해요. 가격 최고점에 해당하지만 이건 더 날카로운 지표예요. 만약 우리가 32 평균을 사용해서 월간 차트를 본다면 여기서는 주간 평균을 사용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고 아마도 주간 캔들에서 다이버전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거의 20%의 조정을 작업했어요. 지금은 이건 일간 바이버전스였고 이제 주간 바이버전스가 시작됐어요. 즉 여기서 우리는 주간 바이버전스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저를 좀 두렵게 해요. 다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데 다른 프로필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 실현된 이익과 실현된 손실이 보여져요. 즉,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나요? 지금 이게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와 과거 사이클에서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특정 숫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항상 일반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강세 임펄스 이후에 조정을 의미했어요. 즉, 임펄스 이후에 균형이 찾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임펄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전만큼 강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즉, 이 파란 수평선은 10억 달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2021년의 강세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3번이나 그걸 뚫으려고 했고 그 후에 튕겨나왔어요. 다음에는 다이버도 그렸습니다. 하나, 둘, 34인치가 4배로 늘어나고 우리는 아래로 날아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억 달러에 도달한 후 이익과 손실의 피크, 분배가 이루어진 뒤에 우리는 통합되었어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새로운 임펄스 파동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실현된 이익과 손실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간 시단 프레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주간 차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요. 즉, 일일 차트가 있었고 우리는 정리했어요. 이제 주간 차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의 정리는 일일 차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지표예요. 이건 이전과 똑같지만 다른 파라미터를 가진 거예요. 다음 매트릭스도 꽤 흥미로워요. 다이너리 시기디라고 불려요. 이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하려면 한참 돌아다녀야 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매트릭스는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줘요. 이른바 코인 대리가 소멸되고 있어요. 즉, 대량이 오래된 코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7일간의 윈도우를 설정하고 만약 그 안에서 7일 연속으로 큰 양의 베이퍼 코인베이가 소멸되면 그건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즉, 누적 평균을 나타내는 이 매트릭스가 그걸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생긴 바코드가 바로 이 빨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피크 분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녀는 11월 말에 분배를 보여줬어요. 즉, 77일 동안 배량의 코인이 소멸됐고 장기 투자자들이 그걸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약 7일에서 10일 정도 계속됐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를 시간 프레임에서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거의 20% 정도 조정이 있었어요. 만약 상승세를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4년 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 2가 있었고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샘보가 있었죠. 그리고 26년이요. 여기서 코인데이의 소멸이 더 뚜렷했어요. 즉, 여러 단계가 있었고 17년의 이전 상승장에서의 모습이 보이네요. 소멸 중이에요. 현재의 장기 보유자는 2017년의 장기 보유자와는 많이 달라요. 첫째, 기간이 바르고 둘째, 거래량이 바르기 때문에 17년과 비교는 무의미해요. 비교할 건 21년과 비교하는 거고 현재의 상승장과 비교하는 게 좋아요. 2023년 초부터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보는 거죠. 17년과 비교는 무의미해요. 비교할 건 21년이고 현재의 상승장과 비교하는 게 좋죠. 즉, 2023년 초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바 안전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코인데이가 거의 소멸하지 않게 된 거죠. 즉, 니적 평균보다 높은 코인데이 판대의 급진이 없었단 말이 며칠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청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크가 왔어요. 즉, 아마도 우리는 또 이런
빨간 바코드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오래된 코인의 대렴을 판매할 거라는 뜻이에요. 7일간의 윈도우 안에서 우리는 이 7일간의 윈도우를 채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세게 팔고 있는지, 어떤 거래량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즉, 그건 물론이죠. 이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기술적 그림과 결합해야 할 거예요. 현재의 사이클이 매우 흐릿하고 24년 초나 말처럼 이렇게 많은 코인과 데이가 있었던 걸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그것은 총 3번의 에피소드였어요. 하나, 둘, 셋. 나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21년이요. 더군다나 17년에는 이런 빨간 바코드가 연속으로 하나씩 따라왔었죠. 우리가 이걸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이 장기 보유자들과 함께 큰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같은 지표인데 바이너리와 마찬가지로 앉아있고 더 날카롭고 더 뚜렷하게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는 파라미터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수와 그들의 변화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참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총 공급량이 떨어질 때 이 주황색 선을 보면서 7일 단의 윈도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을 주목하세요. 이 그래프의 하단 부분에 주목하세요. 초록색 선은 파격을 나타내고 초록색 선은 7일간의 윈도우 안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7일 내내 이 코인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빨간 선은 그들이 7일간의 윈도우 안에서 1에서 2일 동안 판매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만약 히스토그램에 그런 회색 바다 하나도 없다면 그건 7일간의 윈도우 안에서 그들이 아예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냥 쌓아두기만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다시 초록색 선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난 바이너리 CDD 지표가 곧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해요. 이 빨간 바코드요. 왜냐하면 이 지표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그것만 고려한다. 순수 판매에 있어서는 이 지표의 거래량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기 보유자들의 변화를 살펴본다. 코인이 더 많아졌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따라 다른다. 줄어들었다면 녹색 선에, 늘어났다면 빨간 선에 가까워진다. 이전 지표는 코인들의 연령과 총 거래량도 고려한다. 그들은 흑백으로 나뉘지만 이 지표는 선행적임과 우리는 이미 녹색 선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임펄스는 진행 중임과 그들은 흑백으로 나뉘지만 이 지표는 선행적임과 우리는 이미 녹색 선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임펄스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격은 11만 달러입니다. 이건 아마도 이 움직임의 중간쯤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거래자, 투자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래소와의 상호작용 속도를 보여줍니다. 상호작용 속도가 높을수록 가격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도달한 특정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에는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연한 빨간색 히스토그램입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것은 이 파란색 히스토그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점입니다. 전혀 절대적인 숫자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들어가거나 거래소에서 나가는 것, 즉 가격의 새로운 정점, 이 과거의 거래량, 즉 과거의 정점과 그 상호작용, 속도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전통적인 지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합니다. 정확히 같은 다이버전스와 컨버전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024년 초에 어떻게 작용됐는지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첫 번째 정점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 2024년 3월의 다음 정점은 지표상으로 이전 정점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이전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은 2024년 8월 5일부터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9개월간의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의 상승장 예행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몇 번의 정점이 있었어요. 대충 한두 번, 세 번, 가격이 한두 번, 세 번 움직였죠. 세 번의 다이버전스가 실패하는데 이는 보전적인 스토캐스틱이나 고전적인 RSI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사람들과 거래소 간의 상호작용의 내부적인 특성입니다. RSI는 단순한 가격 결과가 아니라 분과 감정의 작용을 봅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또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주간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펄스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보이죠. 이게 진행 중이고 이전보다 높을 확률이 적다는 것도요. 가격이 이미 새로운 정점을 찍었어요. 새로운 정점을 찍었는데 11월에 비해 그렇게 쉽게 찍은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승리한 후 그리고 2주간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2024년 3월과 4월의 정점과 현재의 정점 사이에는 월간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더 글로벌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첫 번째 지표의 강송 30일 변화에 주목해 주세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는 특정 자산이 비싼지 싼지를 근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수요와 주요 수요 집단 간의 비율입니다. 현재 이 집단이 바로 그 집단입니다. 100비트코인 이하의 모든 것, 즉 100비트코인 이하의 지갑들은 새로운 코인의 월간 발행량에 비해 80% 이상의 새로운 공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채굴자들이 새로 채굴한 비트코인에 대한 생산량에 비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 그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즉, 우리가 하락하는 히스토그램을 본다면 이는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100비트코인 이하의 모든 지갑들이 매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축적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오히려 매입을 하게 됩니다. 즉, 보통 이렇게 작동했었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임펄스에서 매도가 발생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요. 다음은 조정이 있습니다. 축적이 파랑선을 넘거나 닿은 후에요. 이 파란선은 채굴자들이 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게 되면 현재 수요 수준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초과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게 매수나 포지션을 쌓기에 훌륭한 지점이었어요. 파란선은 채굴자들이 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게 된다면 현재 수요 수준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채굴 속도를 초과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즉,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매수나 포지션을 쌓기에 훌륭한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2024년 초에 지난 임펄스 이후 이 상패는 대략 8월부터 시작되었어요.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정확히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훌륭한 진입 지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흡수를 본 후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표는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임펄스의 파동이 이 파동만큼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격과 함께 분기를 그릴 일종의 다이버전스가 될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면 정확히 그랬어요. 즉, 첫 번째 분배 파동, 두 번째 분배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2021년에 3중 다이버전스를 통해 모든 것이 일어났어요. 당했어요. 이제 바로 분배의 시축이에요. 가격이 새로운 최고가를 찍었고
그 후에 우리는 꽤 심각한 하락을 보았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파란 선을 넘게 되면 어떤 특수의 기간이 시작돼요. 이 세기 0에서 100 비트코인을 보유한 집단과 2021년 4월의 파동을 깨뜨린 새로운 임펄스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12월의 최고가를 넘었고 새로운 분배의 파동이 시작되었어요. 11월 거래량을 보면 의심스러워요. 2024년 3월, 4월보다 많았어요. 새로운 파동이 11월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90에서 95% 확률로 다이버전스가 생길 거네요. 새로운 분배의 파동이 11월의 분배 파동을 넘을 거예요. 여기서는 확실히 90에서 95%의 확률로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거예요. 즉, 저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마지막 매트릭을 보여드릴게요.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에요. 파란 선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건 공급의 양을 보여줘요. 간단히 말해서 전체 유통량의 퍼센트로 보면 수집된 양이 있었어요. 가격이 15% 범위 내에서 움직여요. 즉, 현재 가격에서 15% 위와 15% 아래를 잡고 가격이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급이 축적되었는지 살펴봐요. 즉, 파란 선이 위에 있으면 시장이 오랫동안 변동성이 없었고 상승장 가능성이 높아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내려갈 확률이 높고 이 구간은 크게 확장될 거야. 즉, 가격이 15% 이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하락장에서는 위로 갈 확률이 높고 반대로 아래로 갈 확률도 높아. 그리고 이 구간은 매우 크게 확장될 거야. 즉, 가격이 1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차이점 안에서 지등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 지금은 변동성이 낮아 15% 범위에 공급이 쌓이고 있어. 임펄스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 새로운 수준에 있고 이곳에 새로운 공급이 쌓이고 있어. 다시 쌓여도 이전의 정점을 넘지 않도록 해. 새로운 수준에 있으며 이곳에 새로운 공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쌓이지만 이전의 정점을 넘지 않도록 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합쳐지면서 가격과의 다이버전스가 형성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되었어. 여기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문으로 인한 첫 번째 상승 파동과 실제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한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있어. 가격이 새로운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표는 새로운 최고점을 나타내지 않았어. 다이버전스. 우리는 5만 달러 이하로 조정되면서 몇 개월간의 횡보장에 들어갔어. 나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단지 범위를 고려해야 해.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15일간의 구간에서 30%의 공급에 도달했어. 그 후에 가격이 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지. 여기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3%였어. 역사적인 저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떨어졌고 상승장에서는 이게 자주 끝의 시작이거나 끝일 때가 많았어. 예를 들어 2017년에는 23%였고 두 번의 파격이 있었어. 2014년에는 1대 2번의 파격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여기서 조금 못 미쳤어. 즉 2020년 참고로 코로나 때야. 하지만 이건 이미 하락장에서의 반전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파격을 입었어. 이 파격은 정말 강력해. 이 변동성이 정말 강하게 시연되었어. 가격이 이 구간에서 튀어나와서 이 범위를 정말 넓게 만들었어. 정말 넓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범위 이후에는 보통 아주 강한 조정이 뒤따르곤 해. 정말 강한 조정이야. 아마도 내 관점에서 보면 현재 가격에서 8만 5천 달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예를 들어 이게 12만 달러가 된다면 그게 몇 퍼센트의 조정이 될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여준 모든 것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우리는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했어. 우리는 이미 최고점을 넘어섰어. 두 번째, 지표의 힘에 따라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됐어. 지금 제가 보여준 모든 것들, 트럼프의 승리로 인한 첫 번째 상승세보다 확실히 낮을 가능성이 커. 즉,
11월 상승세를 말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주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어디선가는 월간 차트에서도 그렇고, 이런 다이버전스는 아주 강한 조정, 리마, 약세장으로 내 전환을 초래해. 나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될 거라는 환상은 가지지 않아. 심지어 20만, 25만 달러도 말이야. 여기 어떤 지표들이 있어? 몇몇 헤지펀드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언젠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야. 나는 지금 실제 상황을 보고 있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다이버전스와 지표의 명백한 약점을 없앨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약점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죠? 어쩌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금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장을 쓸어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면 가능할 거야. 블랙록이 어떻게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는지 말이야. 그가 선거 공약에서 말했듯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그게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되지는 확실하지 않아. 적어도 깊은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야. 그가 선거 공약에서 말했듯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그게 시장이 약세장으로의 전환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는 확실하지 않아. 깊은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미 11월 상승세에 반영됐거든. 트럼프가 나와서 승리했기 때문이야. 이런 약속 덕분이기도 해. 비트코인 가격도 물론 상승했어. 트럼프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승리 이후에 그가 이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야. 그의 약속이란 즉 이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야. 지금은 이 지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 바이너리 CDD, 장기 투자자에 대한 등포, 다이버전스 형성. 언제 다시 새우, 게, 그리고 소액 투자자라고 불리는 다른 물고기들이 다시 강하게 매도하기 시작할까? 거기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거야. 거래량과 거래소의 펀딩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오는 결정을 내리는 거야. 우선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과 함께 일하해.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일을 할 거야. 이건 내가 현재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야.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상승 파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마지막 중 하나일 수도 있어. 아마도 2번 더 있을 거야. 2021년에는 다이버전스 3번 있어. 이건 내가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11월의 파동은 우리가 아마도 다시는 넘지 못할 것 같아. 그건 너무 강했어. 그리고 이 11월의 파동에서 분포가 너무 강했어. 이게 나를 무섭게 해. 많은 지표에서 월간 다이버전스와 함께 나는 이 그래프들을 주위에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추신 정보를 전달할 거야.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는 여러분 각자가 이 모든 지표들로부터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들입니다. 이건 복잡한, 오히려 게으르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웠어. 이런 형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야.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래. 시장이 반전되는 배를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